자, 어, 벌써 또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습니다. 제3단원이죠, 이제. 제3단원, 이제 함수를 배울 건데, 1학년 때도 배웠고요. 정비례, 반비례. 2학년 때 1차 함수 직선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2차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포물선 모양이 돼요. 포물선.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또 2차 함수는 어떤 게 2차 함수인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6차시입니다. 26차시. 여기 보니까 웨이퍼라는 게 뭐예요? 보니까 그러네요.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을 우리는 웨이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개념 열기 보니까 반지름이 100mm인, 그러니까 10cm가 되겠죠? 10cm인 원 모양의 웨이퍼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x만큼 긴 모양의 웨이퍼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하자.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식을 한번 구해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원의 넓이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원 넓이는 뭐였죠? 그렇죠.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파이. 이게 이제 원주율 파이인데, 초등학교 때는 뭐 3.14 근사값을 썼지만, 실제로 이제 파이 값을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는 3으로 계산하라 그랬어.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파이 대신에 이거를 3으로 놓고 풀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원래 100mm였던 원판 웨이퍼가 반지름이 x만큼 커졌으니까, 우리가 자, 이 원을 잘 그릴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원이 있으면, 그렇죠.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요 원의 반지름이 그럼 뭐가 될까요? 원래 길이 100에다가 얼마만큼 더 커진 거야? x만큼 더 커진 거죠. 요게 반지름이 될 거야. 그렇지. 따라서 반지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원판의 넓이는 결국 뭐예요? 자, 요거의 제곱, 즉 100 더하기 x,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요거의 제곱에다가 파이, 근데 지금 3이라고 했죠? 3. 그거의 넓이가 뭐라 그랬어? 그거를 넓이를 y라고 했죠. y라고. 자, 얘를 마저 풀면 완전 제곱식 기억나죠? 요거만 풀면 뭐니? 앞에 거 제곱 만. 그렇죠? 플러스 곱해서 2배야. 100x의 2배니까 200x. 그렇죠? 200x. 그다음에 끝에 거 제곱 x제곱 이렇게 됐던 걸 이거를 몇 배? 3배 해라 그 얘기죠. 그죠? 요 값이 이거니까 3배 하니까 자, 다시 3x제곱 더하기 600x 더하기 3만이 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3x제곱 더하기 600x 더하기 3만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y는 이 y에 대해서 x로 정리했더니 y는 3x, 이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 2차 방정에서 한 것처럼 x에 대한, 그죠? x에 대한 몇 차식이 됐어? 2차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y는 x에 대한 2차식 형태를 취하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죠. y는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우리가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2차 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함수는 y로 정리했을 때 이 네모 안에 있는 모양 가지고 우리가 함수 이름을 불러줘요. 얘가 1차면 1차 함수, 2차면 2차 함수.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으면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 2x 제곱, 2의 x제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지수함수. 뭐 x분의 1, 뭐 x분의 뭐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면 분수함수,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그 요 모양 가지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 네모 안에 있는 모양이 뭐다? 2차 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1학년 때 우리가 다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몇 개? 반드시 하나야. 반드시 하나. 없어도 안 되고 2개 이상이 되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하죠.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정확한. 자, 그래서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y로 정리했을 때 함수를 y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y로 정리했을 때
우변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죠? 당연히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절대로 뭐요?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a가 0이면 제곱이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취할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과 비슷하죠? 2차 방정식은 0이었는데 그죠? 그 0 대신 y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y는 fx로 정리했을 때 이 fx가 뭐다? 2차식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다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면 y는 x제곱.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 맞죠? 2차 함수. y는 이거 전개하니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어때요? x제곱 2차식 맞죠? 이것도 2차 함수. 얘네들은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y는 x에 대한 1차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가 아니라 뭐야? 이건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어. 이걸 분수함수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해요? 반비례라고도 하죠. 반비례.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죠. 다. 그렇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리를 했을 때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2차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거 뭐야? 자, x제곱 이거 정리해보자.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어때요? x에 대한 2차식 맞죠?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 맞아요. y는 x분의 2 아까도 했잖아. x 분모로 들어가 있어. 이건 뭐야? 반비례가 되는 거야. 반비례. 함수는 맞지만 2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얘는 뭐야? 역시 x 1차죠? 1차. 이건 1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1차 함수. 따라서 이것도 2차 함수 아니겠죠? 여러분들 함수는 꼭 x, y로만 되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야. 꼭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함수는 정의되진 않아요. 여기는 h와 t로 정의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니까 h는 뭐야? t제곱. 완전 제곱식 기억나지?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역시 어때요? h는 t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2차 함수가 맞다라는 거야. 물론 x, y는 아니지만 h와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정답은 1번과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자, 여기가 이해됐죠? 뭐 많으니까 이것도 한 두 개만 해볼까요? 두 개만?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가 되는 걸 보자. 하여튼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2차식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어느 거 해볼까요? 뭐 1번은 여러분들 이건 할 수 있잖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지? 요 2번하고 3번 해보자. 2번 봅시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 시속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속력이죠. 그지? X시간 동안 달렸다. 시간이죠. 거리죠. 그렇지? 거리야. 자, 그러면 지금 뭐야? 시간, 거리, 속력 관계인데 지금 거리가 y야. 그러니까 y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였습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라고 배웠지요. 그렇죠? 알아두세요. 중요한 공식이야. 그러면 거리가 y라 했으니까 y는 시간이 뭐라 그랬어? x시간. 속력이 뭐라 그랬어? 10이라 그랬잖아요. 그 y는 10, x 곱하기 10이네. 따라서 뭐야? y는 10x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1차 함수죠?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정확히 말하면 정비례라고도 하고 또는 1차 함수라고도 하죠. 그죠? 1차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지. 2차 함수 아닙니다. 식은 함수는 맞죠. y는 10x라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의 개수가 x인 다각형. 꼭지점 개수가 다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꼭지점이 x면은 x각형이고, 꼭지점이 두 개는 없지. 세 개 붙어져. 세 개면 삼각형, 네 개면 사각형. 즉, 각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불러주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x각형입니다. x각형. 자, x각형의 대각선 개수 구하래요. 우리 대각선 개수 기억나죠? 대각선 개수는 어떻게 구하더라? 2분의, 그죠? 꼭지점 개수. 곱하기 x 빼기 3. 여기서 3은 왜 빼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오각형을 보면 이 점에서 꼭지 대각선 그릴 수 있는 건 얘랑 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은 2번에서 연결해도 대각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3이라는 거는 바로 뭐야? 3을 빼는 이유는
자, 파란색으로 써볼까? 3은 바로 자기 자신 하나랑 그 다음에 이웃하는 2개, 이웃하는 2개. 요 3개는 절대로 대각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꼭지점마다 이만큼씩을 빼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오각형은 5 빼기 3이니까 2개밖에 못 긋죠. 각 꼭지점마다. 여기도 2개밖에 못 그리고, 그죠? 2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거는 이 꼭지점에서 그린 대각선도 되고 여기서 그린 대각선도 돼요. 양쪽이 겹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겹친다.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자, 그 대각선 개수를 뭐라 그랬어? y라 그랬잖아요. y. 그렇죠? 따라서 뭐가 돼? y는 2분의 x의 x-3이다. 정리해야죠. 따라서 y는 뭐야? 2분의 1, 요거 전기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어때요? x에 대한 2차식 맞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좀 복잡하지만 잘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보면 그렇죠. 1번도 정답이네요. 1번도. 자, 풀이 보면은 이렇게 2차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걸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h가 높이고요, t가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높이에 대한 관계식을 만든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다이빙대에서 점프를 뛰었을 때 t초 후에 높이를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실제로 h와 t에 대한 2차 함수 맞죠? 자, 도약한 지 0.4초 후에 높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뭔데? 0.4라는 거야. 즉 t에다 0.4 대입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 이퀄 0.4 이거를 대입하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걸 뭐 어떻게 쓰느냐? t에다 0.4를 대입한 이거를 f, 지금은 fh니까 f 0.4 이렇게 써요. 기호로. 함수에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fx라고 함수를 쓰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서 현재는 t니까 t 이퀄 0.4에서의 뭐라래?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즉 t에다가 0.4를 대입한 값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t에다가 0.4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t의 제곱 0.4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0.4 더하기 10. 그래서 계산했더니 11.2가 되더라. 즉 다시 말해서 0.4초 후에 높이는 11.2m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줘요. 함수값. 함수값은 대입해주면 돼요. 하나 유사한 거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1m 높이에서 발사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X초 후에 물로켓이에요. 물로켓. 우리 학교도 지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물로켓 여러분들 시합했었잖아. 그지? 물로켓을 빵 하고 쏘면 어떻게 돼? 시간이 갈수록 로켓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다 어느 순간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죠. 자, 그거를 식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됐대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을 때 1초 후에 물로켓의 높이를 구하라. 1초 후다. 당연히 이거는 시간이죠. 시간. 시간 뭐라 그랬니? x초 후. x값이에요. x값. 다시 말해서 x 이퀄 얼마 1 이것을 대입한 값이래요. 대입한 값이 뭐냐? 이거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값. 어디에서? x 이퀄 1에서의 함수값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x 이퀄 1에서의 함수값. 같은 말이야. 따라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따라서 뭐가 돼요?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5 곱하기 1 제곱이네. 그죠? 플러스 10 곱하기 1. x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플러스 1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더하기 10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6m가 되겠죠. 그죠? 이 물로켓은 빵 하고 쏘면 1초 후에 6m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2차 함수가 도대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2차 함수가 어떤 것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함수값.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x 값이 뭐냐. 그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물론 y랑 x 관계에 대한 함수라면 그렇고 뭐 h하고 t라면 t 값에 대한 h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함수값은 결국 뭐야? 주어진 값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그 값이 나오는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 퀴즈 내야죠.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 수업 중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된다 그랬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리겠지만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세 글자 뭐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 요거를 여러분들 댓글에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